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2년째였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6개월 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시아버지께 자금 지원을 받아 소고기 전문점을 준비 중이었죠. 처음엔 남편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 그런지 활기차 보였어요.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게 준비로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늘었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잦아졌죠. 저는 처음엔 사업 준비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제가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받더라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여보, 저녁은 먹고 다녀? 진짜 지금 바쁘다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그러곤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예전엔 이런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제 전화를 반갑게 받았었죠. 어느 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며 남편을 지켜봤어요. 남편은 곧장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평소엔 아침에만 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또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아들이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단원평가 100점 맞았어. 그래, 알았어. 아빠 좀 피곤하니까 나중에. 남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의 실망한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죠. 남편의 옷에서 묘한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농염한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저는 세탁하면서 그 냄새를 맡으며 속이 뒤틀렸죠. 어느 날 밤 남편이 깊이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패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몇 번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뒤척이는 바람에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몸은 괜찮아? 가게 준비하느라 바쁘다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집안이나 잘 챙겨. 남편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예전에 다정한 남편은 어디 가고 이런 사람이 된 걸까요? 주말에도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골프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가더니 밤늦게 들어왔죠. 아들은 아빠와 놀고 싶다며 계속 현관문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런 변화가 단순히 가게 준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아침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소고기 전문점들 좀 돌아볼까 해. 가게 운영 노하우 배우려고. 부산에서 전국 찍으면서 올라올 거라 4박 5일 정도 걸릴 것 같아. 갑자기? 그런 말 없었잖아. 지금 말하잖아. 그래, 잘 다녀와. 조심하고. 저는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죠. 남편이 떠난 지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주야, 네 엄마 사고 났다. 지금 응급실이야. 어? 아빠 무슨 말이야? 엄마가 사고라고? 길 건너다가 오토바이한테 치였어. 빨리 와라.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아들을 옆집에 맡겼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커튼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신음소리를 내고 계셨죠. 엄마! 엄마! 저는 엄마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복도로 불러내셨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대퇴골이 부러진 걸로 추정되고 내부 출혈도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럼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환자분 연세가 많으셔서 솔직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최선은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각오를 하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만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지금 바쁜데. 여보, 엄마가 교통사고 났어. 지금 응급실인데 수술 들어간대.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어떡해? 빨리 와줘,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가.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각오하라고 그랬어.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래. 나중에 갈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신 미쳤어? 당신 장모가, 우리 엄마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당장 와! 지금 부산에 온 김에 일본으로 건너왔어. 일본 음식점들도 좀 돌아봐야 하니까. 그래서 당장은 못 간다고. 저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라고요? 출발할 때 일본 간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일본? 당신 언제 일본 간다고 했어? 됐고. 나중에 전화할게. 끊는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일 때문에 부산에 간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여자와 일본 여행을 간 거였구나.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수술실 위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엄마 걱정에 마음이 찢어지는데 남편에 대한 분노까지 치밀어 올라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은주야, 최소방은? 남편은 부산에서 일 때문에 바로 못 온대. 조금 있다 온다고 했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후 8시 30분이 되어서야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내부 출혈도 잘 처리했고요. 다만 회복 기간 동안 최소 2주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합니다. 고령이시니까 감염 주의하셔야 하고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무사하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병원에서 엄마를 간병했어요. 밤낮 없이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는 같은 단지에 사는 아이 친구 엄마가 봐주기로 했죠.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거든요.
그동안 남편에게서는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남편이 병원에 나타났어요. 장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부산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걱정 많이 했어요. 저는 남편의 그 뻔뻔한 연기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빠는 남편 어깨를 두드리며 고맙다고 하셨죠. 당신 고생 많았지? 이제 나 왔으니까 좀 쉬어. 괜찮아, 내가 할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남편 얼굴을 보면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1시간쯤 있다가 일이 있다며 먼저 나갔어요. 병실 문이 닫히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죠.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에 대한 증오가 활활 타올랐어요. 이 배신감과 모욕감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퇴원하신 날 저는 인터넷으로 흥신소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남편 몰래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중년 남자가 저를 맞이했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남편 뒷조사 좀 부탁드리려고요. 외도하는 것 같아서요. 뭐 2주 정도 미행하면 대충 증거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사진, 동영상, 상간녀 정보까지 다 알아내드리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남편 사진과 차량 번호를 건넸어요.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걷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골프 간다며 집을 나갔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학교 친구 엄마인 미경 씨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죠. 언니, 지금 통화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기, 언니한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그냥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왜, 무슨 일인데? 지금 우리 애 데리고 남편이랑 놀이공원 갔다가 언니 남편 봤어. 근데 혼자가 아니더라고. 누구랑 있었는데? 여자랑 남자애 하나랑 같이 있었어.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애였어. 셋이서 완전 가족같이 다정하게 웃으면서 놀이기구 타고 그러더라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언니, 혹시 친척분들이거나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착각한 거면 좋겠는데. 아니야, 미경아. 친척 아니야. 알려줘서 고마워. 언니, 괜찮아? 목소리가... 괜찮아. 나중에 얘기하자.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고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아들이 제 등을 토닥이며 물었어요.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지훈아, 방에 가서 놀고 있을래?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저는 안방으로 가 문을 닫고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최민호 의뢰했던 사람인데요. 방금 제보가 들어왔어요. 남편이 지금 놀이공원에 여자랑 남자애랑 같이 있대요. 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미행 중입니다. 사진 확보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정말요? 그럼 언제쯤 보고서 받을 수 있어요? 며칠 안에 증거 사진들이랑 상세한 보고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지훈이 운동회 때 일이 떠올랐어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들이 달리기 시합에 나간다며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어요. 아빠, 운동회 올 거지? 내가 1등하는 거 봐야 돼?
아빠 그날 가게 인테리어 업체 미팅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아빠, 한 번만, 제발. 다음에 하자. 아빠 바빠. 결국 저 혼자 운동회에 갔었죠. 아들은 달리기에서 2등을 했어요. 결승선을 통과하고 관람석을 둘러보던 아들의 실망한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학예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연극이었는데 남편은 가게 자재 확인한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 생일에도 케이크만 사다 주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남편이 상간녀 아이랑은 놀이공원을 가다니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그 상간녀한테 철저하게 복수할 겁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시원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웃으며 맞이했죠. 왔어? 저녁 먹었어? 먹고 왔어. 그래, 씻고 쉬어. 피곤하지? 남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씻으러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냉소를 지었어요. 평생 이렇게 바보처럼 살 뻔했구나 하고요. 남편은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어요. 금세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옆에 누워 남편을 바라봤어요. 옆에 누운 이 남자가 낯설었습니다. 12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남자 같았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나오면 바로 이혼 소송 들어갈 겁니다. 위자료도 받고 재산 분할도 받고 남편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겁니다.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복수를 계획했어요. 3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죠. 저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두꺼운 봉투를 건넸어요. 보고서 첫 장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두 사람은 팔짱까지 끼고 있었어요. 다음 장을 넘기자 더 적나라한 사진들이 나왔어요.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식당에서 손잡고 있는 모습.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여자 얼굴이 또렷하게 찍힌 사진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수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랑 만나기 전에 사귀었다던 그 여자요. 3년이나 연애했다고 들었던 옛날 애인이었어요. 결혼 초에 남편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전 여자친구랑은 왜 헤어진 거야? 그냥 서로 안 맞아서. 옛날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그때 그 말을 믿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자와 다시 만나고 있었다니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수진, 44세, 1년 전 이혼, 초등학교 2학년 아들 양육 중, 현재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 거주.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다른 남성과 동거 중임. 동거남은 일용직 노동자로 경제력 능력 미흡. 추정컨대 대상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의뢰인의 배우자와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임.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동거남과 살면서 우리 남편도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였어요. 그곳에 적힌 문장을 보고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대상자는 현재 임신 3개월 상태. 동거남의 자녀인지 의뢰인 배우자의 자녀인지는 불명확함. 저는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각오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속이 뒤집히고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에 충분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면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흥신소를 나왔어요. 거리를 걸으며 보고서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미칠 것 같았어요. 12년 동안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저한테 이런 식으로 보답하다니 남편도 그렇고 그 여자도 그렇고 둘 다 인간 쓰레기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둘 다 철저하게 망가뜨려줄 각오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어디를, 아이씨, 나 바빠. 중요한 일이야. 꼭 같이 가야 돼. 아, 진짜. 어디 간다는 거야? 가면 알아. 빨리 준비해.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옷을 입었어요. 저는 차키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마지못해 따라왔죠. 차를 몰고 관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왜 여기로 온 거야? 따라와, 금방 끝나. 남편은 상간녀 집을 모를 겁니다. 알 리가 없죠. 상간녀가 동거남과 함께 있는 자기 집을 남편에게 알려줄 리가 없으니까요.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걸어갔어요.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뒤따라왔습니다. 2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죠. 202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죠.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자기야, 누구야? 거실에 있던 한수진도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을 보는 순간 한수진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어떡해? 한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얼어붙었어요. 남편도 얼어붙었죠. 야이씨, 박은주! 동거남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누구세요? 수진아, 아는 사람이야? 저는 남편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그리고 동거남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이랑 사는 이 여자랑 바람 피우는 제 남편이에요. 동거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다시 동거남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인사해. 네가 만나는 저 상간녀랑 사는 동거남이야.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한수진은 벌떡 일어나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야. 오빠, 이거 오해야. 이 사람들이 미친 거야.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거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당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동거남은 남편을 노려보며 한 발짝 다가갔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수진이랑 바람을 피웠다고? 저기요, 잠깐만요. 오해가.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동거남의 주먹이 남편 얼굴을 강타했어요. 퍽 소리와 함께 남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아이씨! 이 개자식아! 감히 내 여자랑! 동거남이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어요. 한수진이 울면서 동거남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잠깐 지켜봤어요. 남편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동거남의 발길질이 이어졌죠.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고함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2층에서 남편 고함이 새어나왔죠. 집으로 향하는 길, 기분이 묘하게 상쾌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어요. 남편은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2시간쯤 지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쪽 눈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요.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코에도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미친년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딴 짓을 한 거야, 어? 나 엿먹으니까 재밌냐? 재밌지. 안 재밌겠냐? 왜? 나는 숨기면 안 돼? 당신은 나 속이고 다른 여자 만났는데 난 안 돼? 그렇다고 이런 또라이 짓을 해? 완전히 미쳤구만. 저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꼈습니다. 차갑게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당신 아들 운동회도, 학예회도, 생일도 다 바쁘다며 쳐다보지도 않더니 상간녀 애새끼랑은 놀이공원 가서 잘도 놀더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훈이 친구 엄마가 봤더라. 이 등신아, 바람을 피울 거면 걸리지나 말든가.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혼할 거야. 나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아. 뭐? 이혼? 그래, 이혼. 당장 내일이라도 서류 쓸 거야. 좋아. 이혼하자고.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나도 지긋지긋했어. 당신같이 재미없는 여자랑 살기. 그래, 좋아. 합의했네. 저는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게 있었거든요. 대야에 식초를 가득 담아뒀어요. 대야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소파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무얼 들고 나오는지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야, 그게 뭐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식초를 남편에게 확 끼얹었습니다. 철썩 소리와 함께 식초가 남편 얼굴을 적셨죠. 아이씨, 이게 무슨 짓이야? 이씨. 남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터진 상처에 식초가 스며들었을 거예요. 남편은 얼굴을 감싸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이씨, 따가워. 미친년, 너 정말 미쳤어? 소독하라고. 상처 소독해주는 거야. 고마워해야지. 저는 차갑게 말하며 대야에 남은 식초를 쓰러져 있는 남편에게 부었습니다. 남편은 급히 화장실로 기어가 수돗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물소리와 신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참 만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에 젖은 얼굴로 저를 노려봤어요. 당장 나가. 네가 나가. 여기 내 집이야. 결혼하면서 내가 가지고 온 내 집이라고. 당장 꺼져.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갈게. 남편은 제가 순순히 나간다는 말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어요. 옷까지 몇 벌을 챙겼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봉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계속 욕을 퍼부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속이 시원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그 길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시댁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머, 은주야, 이 밤에 웬일이니?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니, 죄송한데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어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은주가 왜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어? 민호는?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분이 제 맞은편에 자리 잡으셨어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뭐? 지금 무슨 소리야? 흥신소에 의뢰해서 조사했어요. 증거가 다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탁자 위에 펼쳐놓았어요. 사진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시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민호 씨 옛날 여자친구예요. 지금은 다른 남자랑 동거하면서 민호 씨를 만나고 있고요. 임신 3개월이래요. 근데 누구 아인지도 모른대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쳤어요. 쾅 소리에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런 개자식이 감히 이런 짓을 해? 미친놈의 새끼!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혼하려고 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은주야, 네가 얼마나 속상했겠니? 은주 네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죄인이다, 은주야. 내가 아들 새끼를 잘못 키웠어. 내가 죄인이야.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시아버지도요. 이분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이혼! 당연히 해야지! 시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남편이 받았어요. 예, 아버지. 너 당장 집으로 와! 지금 즉시! 아버지,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아? 너 바람 피우고 다닐 힘은 있으면서! 전화 너머로 남편이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듣기 싫다. 닥치고 10분 안에 안 오면 왕십리 건물 1층 소고기 가게 인테리어 공사 당장 취소한다. 남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안 돼요. 공사 다 끝나가는데. 그래, 그럼 당장 와. 10분이다. 아버지, 제발요. 1시간만 주세요. 제가 지금 정말 10분, 1초라도 늦으면 공사 중단이야. 가게 날리고 싶으면 늦게 와. 남편의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시아버지는 차갑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셨어요. 은주야, 네가 우리한테 시집 온 게 12년이지. 12년 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다 안다. 저놈이 이런 짓을 하다니 내가 다 부끄럽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민호 씨가 잘못한 거예요. 은주야, 너무 상심하지 마. 우리가 네 편이야. 지훈이는 어쩌려고. 제가 키울 거예요. 저 혼자서라도 잘 키울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는 그 온기에 위로받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8분이 지났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남편의 얼굴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멍든 눈, 터진 입술, 식초 냄새까지 초라한 모습이었죠. 시아버지가 남편을 노려보셨어요. 남편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꿇어!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참 무서우신 분입니다. 시아버지가 낮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서 유부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거야? 설명해라. 얼마나 정신이 나간 거야? 정신병원에 쳐넣으면 되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은주랑 이혼할 거야, 안 할 거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흘끔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좋아, 이혼해. 그런데 가게는 없던 일로 한다. 네? 아이, 아버지, 그건 내가 내 피 같은 돈을 너 같은 개 같은 새끼한테 왜 대줘야 돼? 내가 수긍할 수 있는 이유 있냐? 공사 내일 당장 중단시킬 거다. 아이, 아버지, 제발요. 공사 이미 90%나 끝났어요. 지금 취소하면 그동안 들어간 돈 다 날아가요. 그래, 그럼 이혼하지 마. 그런데 네가 안 한다고 그게 안 되겠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고민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말이다.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 애 배에 차고 있는 그 여자. 너 그 여자랑 재혼할 생각 마라. 우리 집안에 그런 더러운 년 들일 생각 없다. 남편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진짜예요. 그냥 그렇게 된 거지. 결혼까지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된 거. 그럼 장난으로 사람 인생을 망친 거야?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거실 구석으로 걸어가 골프채를 집어 드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요. 그러지 마요. 말로 해요, 말로. 진정? 이딴 놈을 어떻게 진정하고 봐? 당신은 은주 데리고 나가 있어. 시아버지가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휙 소리를 내며 남편의 등을 강타했어요. 아이씨!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골프채가 남편의 어깨를 다시 내리쳤습니다. 퍽, 퍽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남편은 바닥에 엎드려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죽어라, 이 새끼야. 너 죽고 나도 죽자. 골프채가 한 번 더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바닥에 쓰러졌어요. 2시간 전 상간녀 동거남한테 맞고 이제 또 시아버지한테 맞은 겁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이혼할 거예요. 은주야,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위자료도 받을 거고요. 재산분할도 받을 거예요. 남편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 지훈이 이제 평생 못 볼 거야. 운동회도 학예회도 생일도 다 귀찮아했잖아. 이제 그 여자 아들이나 끼고 살아. 놀이공원도 자주 데려가고 말이야. 당신, 내가 장담하는데 오늘 이 일 언젠가 평생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훈이는 내 아들인데. 네 아들? 네가 아들을 아들로 봤어? 한 번이라도 관심 가진 적 있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손자인 지훈이를 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신 분들이셨죠. 저는 고개를 숙여 시부모님에게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달려오셨습니다. 은주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도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은주야, 무슨 일이야? 지훈이는 자고 있어? 방에서 골아 떨어졌어. 한참을 너 찾다가 막 잠들었어.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제 양옆에 앉으셨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 말 좀 해봐. 민호가 바람 폈어요.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어. 엄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최서방이 바람이 났다고? 이혼하려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직 장가를 안 가고 있던 오빠가 퇴근해서 집에 온 거였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은주야, 너 왜 여기 있어? 오빠가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분위기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이야? 다들 왜 이래? 성진아, 최서방이 바람 폈대. 오빠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뭐? 매제가? 확실해? 참나, 그 새끼 내가 불안불안했어. 내가 당장 가서 죽여버린다. 오빠, 진정해. 하지 마. 뭘 하지 마. 내 동생 울리고 다니는 놈 가만둘 수 없어. 오빠가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오빠를 잡으려 했어요. 오빠, 하지 마. 그러지 마. 놔. 내가 오늘 그 자식 제대로 혼내줄 거야. 오빠는 제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성진아, 성진아! 아빠와 제가 뒤따라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빠는 차를 타고 출발했죠. 아이씨, 큰일 났다. 전화해봐. 경고망동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다시 오라고 해. 하지만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오빠 성격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으로 향했죠. 하지만 집에는 남편도 오빠도 없었어요. 그리고 2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은주 씨 맞으십니까? 여기 서초경찰서입니다. 지금 박성진 씨랑 최민호 씨가 폭행건으로 여기 와 계신데요.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 남편과 오빠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늘만 3번째 맞은 거라 정말 형편없었어요. 눈은 완전히 멍들어 퉁퉁 부었고 입술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오빠도 코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고함을 쳤습니다. 야, 너 뭐야? 너 나 오늘 죽이려고 작정했냐? 나 방금 죽을 뻔했어, 알아? 나 당장 고소할 거야. 뭐? 고소? 해봐, 이 개새끼야. 네가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경찰관이 2사람을 제지했어요. 아유,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지르십니까? 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가족분이신가요? 네,
저쪽은 제 남편이고 이쪽은 제 오빠예요. 두 분 다 폭행 혐의가 있습니다. 쌍방 폭행이라 합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쌍방은 무슨 나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저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때렸다고요. 닥쳐 이 쓰레기야. 네가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지 않았으면 내가 왜 때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늘 나 벌써 3명한테 맞았어. 아이 진짜 일진 못 갔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지. 억울하면 바람 피우지 말든가. 뭐? 이게 지금 남편이 제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경찰관이 재빨리 남편을 붙잡았어요. 최민호 씨 진정하십시오. 결국 쌍방 폭행으로 처리됐습니다. 고소 절차를 밟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남편은 절뚝거리며 혼자 갔습니다. 오빠는 제 옆에서 걸으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은주야, 미안해.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오빠. 고마워. 오빠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희는 나란히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남편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찾아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강남에 있는 큰 로펌이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이혼 상담이시죠? 네, 맞아요. 저는 가방에서 흥신소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건네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모텔 출입 사진에 상간녀 신상 정보까지. 이 정도면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즉시 진행하고 싶어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착수금을 이체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니 어깨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에서 지훈이랑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왜? 은주야, 나 진짜 잘못했어. 용서해줘. 남편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용서? 너 지금 나한테 농담하니? 아니면 나 우롱하니? 아버님 말이 맞았네. 당신 그냥 정신병원에 가야 돼. 농담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야.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닥쳐. 가게 날아갈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 다 알아. 꺼져. 남편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울먹이던 톤이 싹 사라졌어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각자 살자. 이혼은 하지 말고. 뭐? 당신도 만나고 싶은 남자 있으면 만나. 나도 내 생활 할 테니까 당신도 알아서 해. 그냥 서류상으로만 부부로 남자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쳤구나, 진짜? 미친 게 아니라 현실적인 제안이야. 가게 오픈하면 수익 반반 나눠 가지면 되잖아. 당신도 돈 필요하잖아. 그래서? 대신 지훈이는 가끔 아버지한테 보여줘. 그럼 아버지도 가게 계속 밀어주실 거 아니야.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내 아들을 뭘로 보는 거야? 내 아들이 무슨 거래 물건이야? 무슨 소리야? 거래 물건은 무슨?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현실적? 너는 법정에서 정해준 위자료나 나한테 내놓는 게 현실적인 거야. 법정에서 보자.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야, 너 진짜 법정까지 갈 거야?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후회는 네가 할 거야. 끝낸다. 야, 박은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열받아서요. 아들을 거래 물건처럼 얘기하다니 정말 인간 말종입니다. 변호사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 절차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직접 응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에 상간녀 직장 정보가 있었어요. 구로에 있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동료와 이야기하며 걸어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상간녀가 로비를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한수진!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고 임신까지 한 년이 여기 있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너! 저는 한수진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세게 흔들었어요. 남의 남편 빼앗아가고 잘도 회사 다니더라. 얼굴이 두껍네. 아야! 나 여기 회사야. 쪽팔리게 뭐 하는 거야?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수진 동료로 보이는 여자들이 수근거렸어요. 저 사람 한수진 씨 아는 사람인가 봐. 유부남이랑 바람 피웠다는 거 들었어? 저는 한수진을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너 때문에 12년 결혼 생활이 박살났어. 이 상간녀야. 그리고는 뺨을 때렸어요. 얼마나 때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후려쳤죠. 그리고 저는 몸을 돌려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한수진이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수진이 뛰어나와 제 앞을 막았습니다. 야, 회사에서 이러면 난 어떻게 돈 벌어서 애를 키워? 진짜 너무한다. 그래서? 네 아들이 걱정돼? 내 아들은 너 때문에 아빠를 잃었어. 그럼 내 아들은? 역겨워. 이건 네가 한 짓에 대한 정당한 대가야. 억울해하지 말고 받아들여. 저는 한수진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흥신소가 알려준 한수진 부모님 집 주소였어요. 인천 부평에 있는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60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한수진 어머니 되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현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실에서 60대 남자가 일어났어요. 한수진 아버지였습니다. 누구시오?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딸 잘 키우셨네요. 건달 같은 남자랑 동거하면서 유부남이랑 바람까지 피우더라고요. 두 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돼요? 증거 다 있어요. 흥신소 고용해서 조사했거든요. 모텔 출입 사진에 데이트 사진까지. 저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한수진과 남편이 모텔을 나오며 팔짱 끼고 걷는 사진이었어요. 상간녀 아버지가 사진을 집어들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 3개월이래요. 근데 재밌는 게 동거나 마인지 우리 남편 아인지 모른대요. 딸한테 물어보세요. 상간녀 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더니 쓰러졌어요. 여보! 상간녀 아버지가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두 분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엾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동정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법정에서 하세요. 위자료 청구 소송 들어갑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기분은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어요.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저도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모진 사람일 줄 몰랐죠. 다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긴 법정 공방이 시작됐어요. 변호사는 흥신소 보고서를 무기 삼아 철저히 준비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법정에 설 때마다 남편과 마주쳤어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담담히 지켜봤어요. 재판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판사는 남편에게 엄중한 질책을 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 소송에서 제가 승소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기로 판결이 났어요. 하지만 한수진은 돈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한수진의 통장을 차압했어요.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일부가 제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한수진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나중엔 귀찮아서 차단했죠. 어느 날 오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가게 계획을 완전히 취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진행 중이던 인테리어 공사도 중단시켰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마음이 쉽게 풀리진 않겠지만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살던 집이 원래 시아버지 명의였는데 이를 제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가끔 손주 얼굴이나 보여달라며 조심스럽게 부탁하셨습니다. 손주를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애절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배려에 감사하며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잘못이 없으셨으니까요.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원 계단에 서서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12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습니다. 슬프진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한두 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어요. 하루에 10통, 20통씩 왔습니다. 내용은 협박과 욕설로 가득했어요. 전화도 수시로 걸려왔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았어요. 저는 번호를 차단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전 남편은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했습니다. 공중전화, 모르는 번호, 심지어 지인 번호까지 빌려서 걸어댔어요. 문자 내용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저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를 학교에 보낼 때도 불안했어요. 혹시 전 남편이 아들을 데려갈까봐 걱정됐습니다.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결국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여주며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고소를 하라고 했죠. 저는 허탈함을 느끼며 경찰서를 나왔어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즉시 협박죄로 고소하라고 조언했어요. 저는 바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은 오후에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안 공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안방으로 가려고 거실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 앞 작은 방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나왔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집 안에 숨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서 와. 기다렸어. 전 남편은 현관문 앞을 막아서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섬뜩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어요. 당신 어떻게 들어온 거야? 비밀번호 바꿨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둘뿐이라는 거. 전 남편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려는 거야? 뭐긴 뭐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려는 거지. 전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휙 소리를 내며 허공을 갈랐어요. 저는 벽에 등을 붙이고 섰습니다. 너만 없어지면 돼. 그럼 지훈이는 자연스럽게 내 손에 들어오고 아버지도 다시 돈 대주실 거야. 가게도 다시 할 수 있어. 미쳤어? 정신 차려. 미친 건 너지.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간 게 누군데? 전 남편은 야구 방망이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나도 여러 사람한테 맞았잖아. 그년 동거남한테, 형님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너도 맞는 게 공평하지 않겠어?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제발 진정해. 이러지 마. 진정? 이제는 말로는 해결 안 돼. 너도 알잖아. 전 남편이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방망이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소리 지를 거야. 도와달라고 소리 지른다고. 그래. 네가 소리 지르기 전에 이 방망이가 먼저 네 머리통을 깰 텐데. 전 남편이 방망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진정해. 아까도 말했잖아. 이젠 말로는 해결 안 돼. 전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을 꺼냈어요. 잠깐, 시아버지한테 내가 말씀드릴게. 가게도 다시 하게 해줄게. 이 집도 당신 줄게. 아버님도 내 말이라면 들어주실 거야. 뭐? 전 남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방망이를 든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전 남편의 눈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가방 속으로 재빨리 손을 넣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스총을 꺼냈어요. 전 남편 얼굴을 향해 분사했습니다. 치익 소리와 함께 가스가 뿜어져 나왔어요. 이년이! 전 남편이 얼굴을 감싸며 콜록거렸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방망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가방에 손을 넣어 이번엔 마늘액 분사기를 꺼냈어요. 전 남편이 눈을 비비며 비틀거릴 때였습니다. 저는 전 남편 눈을 향해 마늘액을 분사했어요. 안 나올 때까지요. 마늘액이 전 남편 얼굴을 완전히 적실 때까지 계속 뿌렸습니다. 내 눈! 전 남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쳤어요. 얼굴을 바닥에 비비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가방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전 남편에게 다가가 충격기를 목에 갖다 댔어요. 지지직 소리와 함께 전기가 흘렀습니다. 전 남편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팔다리가 뻣뻣하게 굳어졌습니다. 곧 전 남편은 움직임을 멈췄어요. 저는 혹시 몰라 한 번 더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지지직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전 남편은 완전히 기절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 남편이 집에 침입해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 제 앞에 있는데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는 통화 상태로 두고 바닥에 두었어요. 저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서랍에서 포장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전 남편에게 돌아와 전 남편을 묶었어요. 마치 거미가 먹잇감을 묶듯 계속 묶었죠. 테이프를 몇 번이고 감았습니다. 발목도 꽁꽁 묶었어요. 아씨. 전 남편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전기 충격기로 다시 전 남편을 짖었습니다. 전 남편이 바들바들 떨다가 움직임을 멈췄죠. 전 남편 바지 사이로 액체가 흘러나왔어요. 아마 소변을 지린 것 같았죠. 저는 혹시 몰라 전 남편 입에도 테이프를 붙여버렸습니다. 10분쯤 지나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도착한 거예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안에 있어요. 경찰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묶여있던 전 남편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 사람이 침입한 거죠? 아니, 부인이 납치하셔서 처리하시는 중이 아니라. 네? 네, 당연하죠. 이놈이 야구 방망이 들고 저 죽이려고 했어요. 저기 방망이 있어요. 경찰이 바닥에 떨어진 방망이를 확인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전 남편 입에 테이프를 떼어냈어요. 집주인이 누구죠? 제 명의예요. 저 사람은 전 남편이고 이미 이혼했어요. 무단 침입이에요. 경찰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저 여기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잠시 후 구급차가 왔고 경찰이 전 남편을 끌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힘이 쭉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방금 전까지 죽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전 남편 협박 문자들을 보고 바로 가스총과 전기 충격기를 미리 준비해 둔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지금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감사했어요. 살아있다는 것에 지훈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에요. 야구 방망이, 제 진술, 경찰 조서까지 모든 게 전 남편에게 불리했어요. 판사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남편은 항소했지만 기각됐어요. 저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안도했습니다. 이후 저는 집을 매각했어요. 부동산에 내놓자 한 달 만에 좋은 가격에 팔렸죠. 저는 지훈이와 함께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방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전 남편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새로운 동네는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현재 저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